2부 순서는 이투센서 100% 학생 맞춤 재수의 시작인데 100% 학생 맞춤형 자, 이투센서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투스 앤서다. 저희 이투스 계열의 학원들이 되게 여러 개 있습니다. 어머니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단 저희 모태가 청술학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강남 하이프 학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투스 앤서라는 학원이 저희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투스 네오라는 학원도 있고요. 이게 다 재수학원이에요. 재수학원인데 각 시스템이 달라요. 다 시스템이 다른데 그 중에서 제가 이투센서 원장 또 이투센서의 본부장을 제가 했었고 원장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거였어요. 재수 종합반 학원의 진화의 끝을 한번 보자. 여기까지 오면 진짜 재수 종합반 시스템의 진화의 끝이 아닐까 정도로 한번 소비자들의 또는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가장 한번 반영해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물론 회사의 비용 좀 더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고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이투센서는 100% 학생 맞춤형 재수 종합반이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어떤 학생이요. 국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학원에 상담 온 학생이 A라는 학생 국어가 1등급, 수학이 5등급, 영어가 3등급이에요. B 학생은 국어 3등급, 수학 1등급, 영어 5등급, C 학생은 국어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이에요. 자, 이렇게 했더니 재수, 기존의 재수 종합반 학원. 예전에 저희 학원입니다. 예전에 청술학원 또는 지금도 이 근처에 있는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면 전부 다 학생들이 다 뭐예요? 평균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학에서 반을 편성할 때는 평균을 편성하거든요. 평균 3등급이니까 같은 반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우리 애가 왜 3등급 반이고 우리 애가 국어는 잘하는데요. 우리 애가 수학은 잘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우리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발 더 나가면요. 한 발 더 나가면은 자 봤더니요. 이 학생은 수원, 수투, 미적 이렇게 세 과목 시험을 보는데 자 수원이 34점, 수투가 34점, 미적이 12점이에요. 자 B 학생은 수원은 18점, 수투는 36점, 미적은 26점. 이 학생은 수원은 36, 수투는 20, 미적이 24점이에요. 자, 수원 수투 합해서 74니까 37, 37 만점을 했을 때 뭐 여기 26 만점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셋 다 보면은 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수학 성적이 80점인 학생이니까 수원 수업을 같이 들어도 되나요? 수투 수업을 같이 들어도 되나요? 미적 수업을 같이 들어도 되나요? 라는 의문의 학생들도 제기하고 저희도 생각을 한 거예요. 얘는 수학이 그럼 80점이니까 수원 34점, 36점짜리 18점이 같이 드는 게 말이 돼? 수투 36과 20점이 같이 드는 게 말이 돼?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같은 수업 가능한가요? 그래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전에 저희 학원의 시간표였어요. 이전에 저희 학원의 시간표. 봤더니 월화 수목 금토까지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이렇게 수업들이 쭉 있어요. 반별 시간표였으니까. 반별 시간표에 저렇게 시간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 반에 뭐 40명이 수업을 듣든 50명이 수업을 듣든 걔네들 같이 영어 듣기 수업 듣고요. 수학 2 수업 듣고 수학 1 수업 듣는 거예요. 그 반 애들은 다 똑같이. 평균 3등급이니까 너네는 평균 3등급이 같은 반 아이들이야. 네, 같은 수업 들어.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 자, 저희 종합반 다니는 학원들 또는 종합반 했던 선배들 얘기 들으면 제일 많이 학생들의 불만이 이거였어요. 내가 왜 나하고 안 맞는 수업까지도 억지로 듣고 있어야 되나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을 해결하자라고 했던 게 이투센서고요.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돼요. 물리적 공간이 뭐냐면은 저희가 개별 독서실들이 있어요. 저희 독서실하고 뭐 이런 수납 공간, 뭐 책꽂이 공간 이렇게 있는 건데요. 개별적인 독서실 공간을 다 만들고 그리고 수업 공간을 분리하는 거죠. 왜? 이게 분리돼 있지 않고요. 이렇게만 돼 있으면 기존에 수업 공간으로만 돼 있으면 모든 아이들이 교실 들어가서 1교시부터 8교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4시부터는 자습하고 뭐 이런 식이면은 자, 이 공간밖에 없으면요. 지금도 이 공간만 있는 학원들이 여러 개 있죠. 강남역에도. 자, 이 공간만 있으면 무슨 일들이 발생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듣고 싶은 수업, 필요한 수업만 듣는다 했는데 그럼 나에게 안 맞는 수업일 땐 자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간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자습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어디 보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한테 억지로라도 들으라고 하죠. 야, 너 필요한 거야. 들어. 다 들으면 도움돼. 듣기만 필요한 살이 돼. 그래서 억지로 듣게 했다는 거죠, 사실은. 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한 겁니다, 사실은. 반성을 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아까 봤듯이 국어, 수학, 영어가 다 등급이 다른데, 또는 같은 수학이라도 그 안에서 수험과 수터가 미적이 아이의 학생의 수준이나 진도가 다 다른데, 그런 것들 다 동일하게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얼마나 획일화된 것인가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그럼 학생들한테 자기 공간을 만들어주자. 자습할 공간을. 그리고 필요한 수업을 가서 듣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100% 강의 공간, 자습 공간의 분리로 획일적 반별 시간표를 탈피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시간표를 오직 N서반이 가능한 100% 학생 맞춤 시간표. 즉 뭐냐면 방금 했던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요. 모두가 똑같이 개념 정리부터 필요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과목이 부족하지 않고요. 모두가 똑같은 영역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다 학생에 맞춰가지고 학생별로 수업을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즉, 이투센서 조기 선발반 개설에는요. 지금 저희가 이제 1월 11일부터 조기 선발반 시작하는데 조기 선발반에는 기본 개념 강좌, 약점 모의 강좌, 심화 킬러 강좌, 실전 모의 강좌 다 개설을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이전에 남의 학원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대한 반성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희가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 조기 선발반 때는 기초 개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기본 개념 설명하고요. 2학기 때 문제 풀이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널 수 빼서 심화 킬러 문제 합니다. 왜? 모든 애들을 획일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꼭 조기 선발반에는 개념 설명을 하지? 그러지 않은 애들도 있잖아요. 아주 잘하는 애들. 실제로 제가 만점 맞췄던 애들 중에서 만점 맞춰서 서울대 경영학과 갔던 김학성이라는 친구인데 옛날 제가 가르쳤던 친구입니다. 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입학할 때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합격해도 등록하지 않고 갔어요. 문과의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은 되게 높은 학과입니다. 문과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를 합격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왔던 친구예요. 그 친구한테 기초 개념을 얘기하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한테는 이미 시바 문제와 실전 모의 문제들이 왜 조기 선발부터 들을 수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 누구나 획일적으로 그럴 필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서에서는 이 모든 수업들을 개설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희는 학원에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을 다 분석합니다. 분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건 학생이 스스로 쓴 건데요. 자, 자기가 수능 성적을 통해서 문제된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쓴 것들 중에 봤더니요. 국어. 자, 독해력이 부족하고 독서 기출 분석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 또 문법 기본 개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 그래? 그럼 너 자, 문법 기본, 독해 기본 수업 들어. 그 다음에요. 수학. 미분 파트. 자, 극한 미분 개념 숙지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래? 그럼 극한 미분 개념 수업 들어. 이렇게 선택해 주는 거죠. 아이한테 맞춰가지고. 누구나 획일적으로 1교시도 8, 6개 수업 듣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학생을 볼까요? 다른 학생을 봤더니, 자, 실제로 저희가 시행했던 얘기들입니다. 자, 수학. 준킬러 문제 풀어서 오답 추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럼 미적분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킬러 문제 풀자, 우리. 조기 선발반에서 킬러 문제 풀 수 있지. 그래서 학생한테 맞춰서 시간표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왜 조기 선발부터 불가능하겠는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조기 선발부터 학생들한테 기본 개념과 심화 개념과 킬러 개념과 실전 개념의 문제들을 다 개설하고, 물론 그렇게 개설하려면 학원이 좀 더 투자해야 되겠죠.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강좌들을 개설한다. 이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고요. 자, 이투센서는 학사 일정도 다른 학원은 좀 다릅니다. 다른 학원은 조기 선발반 1학기, 2학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총 조기 선발반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이렇게 수업이 돼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2월 19일가 조기 선발반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른 학원은 보통 1학기라 했는데 저희는 시즌 1과 시즌 2 나눴어요. 왜? 각 시즌마다 학생들에 맞춰서 시간표를 다시 설정해 줘요. 각 시즌마다. 학생이 보통 4개월 정도 가면은 1학기가 4개월 정도 진행했는데 1학기가 4개월 정도 지나면 수업이 나중에 가면 한 5월과 6월 가면 되게 루즈해집니다. 실제로.
학원에서. 그래서 8주 대 10주로 학원을 다 타이트하게 가는 거죠. 아이들이 이 동네에 다 단과 다녀봤으니까 알겠지만 고3 때 단과에 보통 한 바퀴 돌아가는 패턴이 8주 정도 되죠. 8주 정도 단단하게 탁탁 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과에서 단단하게 돌릴 수 있으면 종합반은 왜 그게 안 되겠어? 종합반은 단단하게 탄탄하게 돌리자. 타이트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학생들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그 과정이 끝나면 학생들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새로운 시간표를 짜주고 클릭을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한테 계속 맞춰가지고 좀 더 발전된 학생들을 만들어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 학원의 이투센스 1기 학생들의 시간표 만들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1기 K군의 나만의 시간표, 조기 선발받을 때는 국어가 6T, 수학이 14T, 영어가 안 들었어요. 이 친구는 영어는 좀 됐다. 그래서 나는 영어는 빼고 국어하고 수학만으로 좀 집중할래요. 그리고 생명과학고, 지구과학고, 그 다음에 논술은 조기 선발부터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수업은 총 28T, 자습은 47T 쭉. 그래서 수업 대 자습의 비율이 1대 1.68. 자, 이 친구의 두 번째 시간표, 시즌 1 시간표는 국어는 이제 좀 국어 공부를 좀 늘려야겠어요. 10T. 수학은 좀 줄일게요. 10T. 그러니까 10시간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저는 영어는 좀 웬만큼 돼요. 그다음에 계속 그리고 수학과 수능논술 과학논술보다는 지금은 국어 수학에서 좀 수능을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수업은 26T고 자습은 49T. 수업 대 자습의 비율이 1.88. 자, 그리고 나서 6월 평가원 시험을 봤어요. 그 시즌2까지 한 다음에 6월 평가원 시험을 봤겠죠? 시즌2, 국어는 5T, 수학은 10T, 그리고 영어는 안 보고요. 역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자습 시간을 좀 전 늘리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수업은 27T, 자습은 48T 하고, 6월 모평을 봤더니 상위 누적이 2.5%가 나왔어요. 시즌3에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자, 지구과학은 이제 웬만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은 좀 일단 보류하고요. 그리고, 국수형에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자습 시간을 좀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 수업 20T 자습 55T 그래서 수업 대 자습의 비율이 1대 2.75. 그다음에 마지막 시즌 4 때는요. 그래서 9월 모의 평가를 봤더니 1.9로 상위 누적이 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파이널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간표가 저희는 되게 자유로워요. 공강 시간이 학생들에 맞춰 있다 보니까 시즌 4에는 국어는 7T, 수학은 8T, 영어는 지금까지 이때까지 시즌 2까지 안 했잖아요. 이제 마무리 때는 영어는 그래도 감각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시즌 3하고 시즌 4 때는 영어를 한 거예요. 감각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생명과학은 3T. 이렇게 해놓고요. 봤더니 수업과 자습의 비율이 1대 2.75. 그래서 이 친구 나중에 상위 누적 0.1%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각각의 수업들이 계속 이렇게 변동을 주면서 학생들에 맞춰가지고 시즌별로 그 수업을 변동해 가는 거죠. 나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가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투센스 1기. 자, 두 번째 학생이에요. 이 학생 국어 8T 조기 선발할 때는 이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 대 자습의 비율이 28대 47. 시즌 1 때는 역시 국어 10T, 수학 6T, 영어 4T, 물원, 지투, 그리고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까지 수업을 들었고요. 이 친구는 논술에 따라 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수업 30T, 자습 45T, 1대 1.5. 그래서 6월 평가할 때는 이 친구는 국어를 좀 못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국어는 계속 많이 들었죠. 국어 5,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물리 3, 지구과학 2등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시즌 2까지 이런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즌 3. 자, 시즌 3에서도 자습의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이래서 수업 때 자습의 비율이 2.66이었고요. 1대 2.66. 그다음에 시즌 4 보면은 국어와 수학과 영어, 그 다음에 물원과 지원. 수업은 24T 유지하고 자습은 51T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수리하고 논술보다는 일단은 수능에 집중해가지고 논술은 안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근데 결국적으로 이 친구는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즌 3까지 논술을 되게 열심히 들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논술로 합격을 했어요. 수시로. 대학생들도 논술로 수시로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걸 보면서 또 저희가 하나 느꼈어요. 뭐가 느꼈냐면 이 친구가 수업을 제일 많이 들을 때 몇 시간까지 들었죠? 일주일에 30시간까지 들었어요. 저희 회사 내에 이제 계열 중에서 청소학원 계열 있지 않습니까? 청소학원 계열에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퇴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학원을 다니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사유 중에 제일 많은 사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수업이 너무 많아서예요.
자습시간이 부족해서. 수업이 너무 많아서 자습시간이 부족했는데,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앤서 아이들, 이투스 앤서 아이들 자습시간의 평균과 청소를 하는 아이들의 자습시간의 평균을 내봤어요. 청소를 하는 아이들의 자습시간의 평균을 내봤더니 몇 시간이 나오냐면, 아니, 수업시간의 평균을 낼 때 일주에 24시간입니다. 청소를 하는 아이들의 일주에 자습시간의 평균이 24시간인데, 여기는 일주일에 수업시간의 자습시간의 평균이 몇이죠? 오히려 더 많잖아요. 시즌 1, 시즌 2 때는 오히려 28시간, 30시간까지 되잖아요. 올해 이투스 앤서 계열의 학원들의 수업시간의 평균이 몇 시간이냐면 28시간이 나왔습니다. 애들한테. 청소라운 계열보다 오히려 더 많죠. 그런데 청소라운 계열의 아이들의 퇴원 사유의 제일 1번이 수업시간이 너무 많아서예요. 그런데 앤서 계열 학원들의 퇴원 사유에는 수업시간이 너무 많아서 없어요. 0이에요. 아예. 퇴원 사유에. 왜 그럴까요? 제가 느끼는 거죠. 앞에 뭐가 빠졌다. 수업 시간이 많아서 앞에. 필요 없는 수업 시간이 많아서. 내가 듣기 싫은 수업 시간이 많아서. 이 말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앤서 계열은 학생들의 필요해서 다 선택한 수업들이잖아요. 나한테 다 맞춰준 수업들이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많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수업을 더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투스 앤서가 좀 더 진화한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요, 학생들한테 사실은 좀 전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100% 맞춰준다 그랬어요. 저희는 선택한다는 표현을 안 써요. 맞춰준다 그랬지. 왜냐? 저희가 수업들을 다 오픈해놓고 이런 강좌 기강대 해서 이미 부모님들 지금 보시는 거에도 저희 브로셔 있죠. 브로셔에 보면은 조기 선발반 때 해야 될 수업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기 선발반 프로그램 해가지고 수업 개강 강좌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받아보셨으면은. 자, 그런데 그것들 다 오픈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희망하는 수업을, 너는 어떤 수업을 듣고 싶어 하고 희망하는 수업들을 다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생들의 신청을 믿지 않아요. 학생들의 선택을. 왜? 학생들이 선택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필요한 걸 선택하지 않고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생에게 필요한 약이 있는데 약은 빼놓고 과자만 집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택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맞춤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맞춰줄 거니까.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담임 선생님들께서 여기 저희 자료화면 보이죠? 이런 자료화면들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세심 학생 진단을 통해서 개인 맞춤 학습 설계를 해준다. 시간표를 짜주겠다는 뜻이에요. 아이한테 맞춰서.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입시 전문가 담임 선생님은 입시 전략 설계하고 전 과목, 올바른 학습 습관을 생활관리. 지금 무슨 얘기냐? 보시면은 저희는 아이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걸 개발해서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저희 이투스 자체적으로 저희 학생들한테 시험해 보면서 저희끼리 얘기하기를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까지 하면서 저희가 학생들이 저희 이투스계를 제소한 애들이 한 7,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7,000명의 학생들한테 이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애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정리가 다 끝났어요. 내년부터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걸 할 건데, 이런 진단 키트, 이거는 이제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공개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어느 과목의 공부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개념부터 킬러까지를 확인하는 그런 또 학과적, 교과적 진단 키트도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매 시즌이 끝날 때마다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짜준 시간표가 제대로 구현됐는가, 안 됐으면 다시 반복, 됐으면 그 다음 단계.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것이 이투센스에서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보셨던 선생님의 화면에 있던 거죠. 자, 매달 아이가 시험을 봐요. 매달 아이가 시험을 보면 이렇게 시험 본 결과들이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돼서 나와요. 이건 부모님들도 되게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앤서 리포트라서 학생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빠진 게 8월입니다. 8월에 마침 모의고사 보는 시기에 학원이 그때 뭐죠? 이 코로나가 두 번째로 좀 막 해가지고 학원 문을 좀 잠시 닫았을 때가 있죠. 그래서 8월 때 시험이 빠져 있는데요. 학생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담임 선생님이 아까 보셨던 게
담임 선생님이 보신 게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죠. 같이 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학생에 대해서 매달 상담하고 매달 점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오답률이 몇 번, 어떤 문제를 맞고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 그런 것까지 학생은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고요. 한 발 더 나가서요. 자, 이투센서 오답 어린 분석 시스템. 자, 이것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1번 문제, 2번 문제 이 밑에 쭉 있습니다. 얘가 언제 이투 전국연합 모의고사에 5월달 시험에 대해서 이건 과목이 뭐죠? 국어네요. 국어 시험 봤던 것도 1번 문제 정확히 품, 2번 문제 고민하다 대충 맞춤. 자, 보기 보다가 눈이 살짝 핑글. 기억과 니은이 특히 헷갈렸음. 3번 문제 지문 이해 부족. 자, 가 질문 뒷부분 잘 읽었어야 함. 소재가 비행기 이런 것들에서 1번을 쓴 애들이 몇 퍼센트, 2번 쓴 애들이 몇 퍼센트, 3번 쓴 애들이 몇 퍼센트, 4번 쓴 애들이 몇 퍼센트인데 너는 몇 번 썼고 너는 왜 틀렸고 이런 것들을 오답문항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고 그 뒤에 그걸 고쳐나가게 하는 거.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저희가 하는 재수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이 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같이 오답문항 분석 시스템이라고 했던 것들인데 한 문제 더라고 하는 건데요. 한 문제 더는 뭐냐? 자, 이건 6월 평가원에 대한 한 문제 더인데요. 6월 평가원 시험에 이 친구의 이게 원래 점수야. 내가 맞은 점수. 내가 맞은 점수가 원점수 95점, 88점, 43점, 38점 맞았어요. 자, 그런데 너가 있잖아. 이건 이제 상담할 때 하는 거야, 담임 선생님이. 너가 거기서 한 문제를 더 맞춰봐. 국어를 2점짜리 한 문제 더 맞춰 97점이 됐어. 수학이 92점에서 한 문제 더 맞춰서 화학이 45점이 됐어. 탐구가 40점이 됐어. 라고 하면은 너는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 가군에서. 자, 원래 내 점수에서 다군만 볼게요. 가군과 나군은 대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원래 내 점수인 대학이 한참 아래에서 한꺼번에 안 보이는데요. 다군은 원래 내 점수일 땐 중앙대 소프트웨어 대학을 갔는데 너가 그렇게 한 문제씩 더 맞히잖아? 그럼 고신대 의예과를 갈 수 있어. 의대를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너가 원래 가군에서 저 밑에 있는 대학을 갔었는데 너가 한 문제씩만 더 맞히자 과목마다 그러면 너는 어디에 갈 수 있어?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를 갈 수 있어. 경희대 한의학과를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할까요? 그냥 막연하게 너가 한 문제를 더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담이 저희의 상담이 막연하게 한 문제를 더 맞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에 대해 직접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거죠. 너가 이 한 문제의 가치가 어떻다. 그래서 학습 의욕을 더 고취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투센스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한 문제 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학습관리 진학생들 우리 MNC라고 내년엔 좀 더 예쁘게 나올 건데요. 이런 아이들 생활기록자 있습니다. 학습기록자. 매일매일에 저희가 복사해서 다 저희 집에 넣어드렸는데요. 매일매일 본인이 공부한 내용들이 국어, 수학, 영어들 중에서 그날 수업을 할 때 자습을 할 때 그날 수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 정리한 내용들이 학생들한테 매일 적게 하고 매일 적는 학생들이 핵심 내용을 그날 학습 내용의 핵심을 매일 정리한 친구가 정리하지 않는 친구보다 오래 기억할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 담임 선생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시고 그리고 멘트 적어주시고 그러면서 학생이 흐트러지면 그 흐트러진 거 잡아주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게 다 누가 한다? 담임 선생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투스 앤서의 담임 선생님은요. 이투스 앤서의 담임 선생님은 강사가 하지 않아요. 다른 학원과 구별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강사와 담임 선생님을 구별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전문적인 담임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자, 저희도요. 예전에 이투스 계열의 학원들도 예전에 저희가 청소년은 2008년도에 들어왔는데 이투스 계열 청소년 2008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제가 교과 강사이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좀 수업 좋아하는 담임 강사였습니다. 수업 좋아하는 담임 강사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저녁 때?
이 동네 제 수학원들 중에서 수업 좋아하는 선생님들 다 어디 가 계십니까? 대치동 가 계시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대치동에서 어느 재수학원에 수업하신다 그러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 거기 가 계세요. 자, 그 물리적으로 아까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이렇게 쭉 수업해서 수업이 4시 반, 5시에 끝나요. 그 다음에 수업이 4시 반, 5시에 끝난 다음에 6시부터는 대치동 가서 수업해야 돼요. 자, 그럼 그분이 우리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1시간 돼요. 하루에. 무슨 담임 활동을 할 거예요?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관리가 통제인가요? 학생 한 명 한 명이 얘가 재수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7시 50분까지 학원에 와서 밤 10시까지 매일매일 남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주 7일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다독여주고 아픈 거 감싸주고 그 다음에 지금 뭘 잘못하면 질책도 해야 되고 그러면 상담되고 매달 아이 붙잡고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상담해야 할 텐데. 근데 적어도 한 번 이상 상담한다는 게 불러가지고 야, 너 점수 이렇게 나왔잖아. 공부 열심히 해. 5분 상담하는 건가요? 학교처럼 엄마 불러가지고 얘 수학 점수 안 나왔는데 좀 학원 좀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담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점수를 올려 대학을 보내야 되는 학원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참 저는 그 약간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범대 나왔어요. 제 대학 동기들은 전부 다 과 동기들은 지금 다 학교 선생을 하고 있어요. 저만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을 하는 제 동기들이 아이들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불러가지고 수학 과목을 애가 수학 점수 너무 안 나오니까 학원이라도 보내세요. 이렇게 상담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되게 화를 냈어요. 네가 선생을 왜 하냐? 네가 점수를 올려야지. 그러니까 사교육까지. 네가 사교육을 보내고 있네. 사교육을 욕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가 그것만 갖고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그걸 엄마 보고 물어봐. 해결하라 그래. 저희는 안 그래. 저희가 해결한단 말입니다. 저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얘가 약간 딴기로 샜는데 아이를 불러서 점수를 올리는 상담을 해야 돼요. 뭐가 생활이 흐트러져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럼 한 명 상담하는데 5분 상담하면 끝낼 거예요? 아니죠. 상담이란 건 통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아이가 움직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는 건데 아이를 움직이려면은 적어도 아이가 현재 왜 그런지 아이의 얘기를 10분 이상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아이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통보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그런 것에서 아이가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명 붙잡아서 최하 20분, 많으면 30분. 저는 예전에 아이들 보통 50분씩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50분 상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 대치동 수업을 포기했거든요. 50분 상담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제 와이프한테는 상당히 많은 잔소리를 들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현재 선생님들이 재수반 선생님들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6시 되면은. 특히 강남권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리고 수업을 잘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강남권에 나가서 수업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분들 우리 학원에서 재수생들 수업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거야?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는 강남 뭐뭐 학원 다 단가 시키잖아요. 재수학 선생님들 나가라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담임을 시켜서 우리 아이를 관리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그러면 전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고 상담할 컨설팅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학습 상담 능력이 가능하신 그러한 분들로 우리는 전문 담임들을 꾸리자. 라고 3년 전부터 이투스 계열의 모든 학원들이 이렇게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상담하고 수업하고 학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진단 키트도 만들고 앤서 리포트라는 것도 만들고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검증할 수 있게 평가할 수 있게 오다 원위 분석 시스템도 만들고 한 문제 더도 만들고 MNC도 강화하고 이것을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내자라고 만든 게 이투스 앤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과 다른 점이 뭐예요? 라고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른 학원과 다른 점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겠죠? 100% 학생 맞춤형. 학생의 수준과 진도와 성향이 다 다른데 그리고 같은 과목 내에서도 단원마다 학생의 위치가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동일한 수업을 듣게 하는 게 맞겠느냐.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100% 맞춤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전문 담임 선생님들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한다. 그 관리라는 게 단순히 통제하는 게 아니라 관리는 통제가 아닙니다. 관리는 관심입니다. 학습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뤄내겠다. 자, 좀 전에 100% 맞춤형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아, 다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다고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다른 제가 학원 이름을 얘기하기 뭐하지만 강남 뭐뭐 학원, 그 다음에 대치 뭐뭐 학원 있어요. 독서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단가를 듣게 하는 그 학원하고 시스템이 같은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다릅니다. 거긴 단가 학원이고요. 저희는 종합반입니다. 단가 학원과 종합반의 첫 번째 차이는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첫 번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안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가 학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과목을 수강할 때마다 지불을 해야 돼요. 비용을 내는 거죠. 과목을 수강할 때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요. 내가 필요한 수업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엄마한테 돈 달라는 게 미안해서 또는 귀찮아서. 그리고 엄마한테 이번 달에 저것도 더 들어야 돼. 이런 얘기 하는데 엄마 눈치 보는 게 짜증나서. 실제로 얘기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학원의 입장에서도 거의 담임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을 분석해서 이 학생한테 이게 필요해서 수업을 권하고 싶은데 수업을 권하는 행위가 이미 무슨 행위예요? 판매 행위예요. 너 돈을 더 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 하시는 게 되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쪽 담임들을 만나보니까. 근데 저희는 종합반이잖아요. 저희는 이미 비용이 다 지불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와가지고 내가 더 듣고 싶은 수업 있으면 더 들으면 돼요. 제가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도 아이가 정말 필요한 수업,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을 권하는 게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미안할 게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는 종합반 형태를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즉 그쪽 학원들은 단품 요리여가지고 단품 요리집 같이 비용을 뭘 하나 주문할 때마다 비용을 내는데 우리는 이미 제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시스템은 뷔페다. 그래서 입장료 내고 들어오면은 있는 음식 다 먹고 나가도 되고 물만 먹고 나가도 되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진학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밑에 쓴 건 학생들이 쓴 거예요. MNC는 정말 최고다.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한눈에 보이고 MNC를 쓰면 복습도 하고 계획도 쓰는 내 공부량이 눈에 보인다라고 학생이 쓴 거고요. 제일 자주 하는 질문이 부모님들이 강사진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강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선생님들 내년도에 우리 학원에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사진입니다. 쭈르러.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분들 양력 다 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양력을 다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양력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학원 강사, 저도 학원 강사를 시작해서부터 학원 강사로 시작해서 이제 원장까지 됐지만 보통 학원 강사들의 마지막 꿈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자기 학원을 차리는 거. 하나가 재수 종합반 학원의 강사가 되는 거. 즉 학원 강사의 피라미드의 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 중에서도 이 강남권에는 몇 개 학원들 남의 학원 이름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대성이라든지 시대인재라든지 이투수 계열의 학원들이면 전국 상위 1% 이내의 강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해마다 공채를 하는데 올해도 공채에 한 200여 분이 원서를 넣으셨어요. 뽑히는 사람이 5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많이 와서 물어보시는 게 대치동 강사들 오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200여 분 중에 제 기억에 한 70분 정도 대치동에 수업하시는 분이에요. 그중에 저희가 한 분 뽑았습니다. 그들보다 수업 내용이 더 좋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들이고 이분들의 양력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세요.
자, 그리고요, 상위 1%, 전국 상위 1% 수업을 진짜로 와서 들어보면 알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목표를 공유하는 강사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표를 공유하는 강사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저희는 재수 종합반 학원입니다. 단가 강사와 종합반 강사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대치동에서 10년 넘게 수업을 했었어요. 혹시 어머님들 아시나요?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라고? 한 2004년부터 있었는데 제가 거기 일기 강사 출신이에요. 저는 어머니들 이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깊은 생각이라는 학원에서부터 수업을 시작했어요. 깊은 생각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그 학원이 97년 12월 2일 날 첫 수업이 시작했는데 97년 12월 2일 날 제가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까지 다 기억을 해요. 지금도 있죠. 그런데 대치동에서 제가 수업할 때와 재수 종합반에 수업할 때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대치동에서 수업을 할 때는 아이가 저는 수학 강사를 했습니다. 수학 질문 오잖아요. 그럼 그래? 너 수학 몇 등급이니? 그래서 넌 수학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넌 어디가 약하니? 그래서 아이한테 어디가 약하니까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 그럼 수학을 한 하루에 5시간 공부하면 이렇게 점수가 오를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수 종합반 강사들은요. 상담을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해요. 아이가 수학 상담이 옵니다. 수학 저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질문이 달라요. 수학이 몇 등급이니? 이거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런데 재수 종합반 강사들은 넌 국어 점수는 몇 등급이니? 영어는 몇 등급이니를 물어봅니다. 왜? 저희는요. 단가 강사들과 재수 종합반 강사들의 목표가 다른 게 단가 강사는 아이의 4과목의 성적을 올리면 돼요. 재수 종합반은요. 여러분 이제 수능을 다 봐서 아시겠지만은 대학을 뭘로 가죠? 국어 점수만으로 가나요? 수학 점수만으로 가나요? 아니죠. 뭘로 가요? 총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수반의 강사들은 아이가 수학 상담을 왔더라도 수학만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몇 등급이니? 수학이 저 3등급이요? 그럼 국어는 몇 등급인데 국어도 3등급이요. 영어는 2등급이요. 탐구는 1등급이요. 아, 그럼 너는 국어랑 영어도 수업을 해야 되겠네. 공부를 해야 되겠네. 그럼 국어 공부할 시간 하루에 너 몇 시간 자습하니? 하루에 저 6시간 정도 자습한대요. 그럼 국어도 한 2시간 해야 되네. 영어도 1시간 해야 되네. 그러면 수학은 한 3시간 정도 쓸 수 있니? 그럼 3시간 범위 안에서 넌 이런 공부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합반의 강사들의 상담의 자세예요. 그런데 어때요? 단가 강사들은 수학 안 난다면 수학만 하루에 5시간 공부하게 하잖아요. 수학 점수 오르겠죠. 다른 거 하면 어떻게? 안 돼요. 제가 모 학원에 모 선생을 얘기하면 안 될 텐데 어떤 대치동에서 아주 지금 대치동에 가장 잘 나가는 국어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성함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분의 매주 학습지를 봤더니 이 정도 두께 학습지를 애들 내주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자녀분들? 대치동 가서 국어 학습지 봤더니 이 정도 두께 학습지 받아보는 거? 제가 그걸 딱 보고서 저는 첫 번째 생각이 이분을 우리는 모시지 못하겠다였어요. 왜? 매주 국어에다 이만큼의 학습지를 풀잖아요. 그럼 걔는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어도 무슨 모르겠지. 그걸 정말 충실히 다 하면 국어 점수가 오를 거라고요. 국어는 오를 거예요, 국어는. 그런데 대학은 국어 점수가 대학 같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이들한테 물리적 시간은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한된 물리적 시간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아이의 총점을 올릴 걸 고민하는 게 재수학원의 생각이어야 되거든요. 어느 한 과목 하나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단가 학원들이 재수학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대학은 총점으로 가야 되는데 한 과목 점수를 올려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아이 목표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제가 왜 썼냐?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대학을 보내는 내 한 과목 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아이들한테 평가가 좀 박하게 나오더라도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목표를 공유하는 강사들이다. 내 욕심보다. 즉 팀플레이를 더 중요한 강사들로 엄청 훌륭한 강사들을 모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재수학원은요, 저희 학원뿐이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수학원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직접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저희 학원은 그렇고요. 여기만 우리는 복도에 복도마다 이렇게 아이패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기다가 제가 이따 자습 시간에 몇 시에 몇 분에 찾아갈게요, 선생님.
하고 입력하면 그 질문을 기다리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어느 선생님 질문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도마다 아이패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과 응대가 질문이 자유롭다.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지금 대치동에 수업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대치동 수업할 때도 저는 애들 질문 못 받았어요. 조교가 받았지. 왜? 저는 수업 끝난 다음에 다음 수업 또 들어가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이는 내 수업 끝난 다음에 자기는 수업이 없었지만 저는 수업 끝나고 다음 수업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만날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수학원에서는 특히나 저희 이투센스에서는 의무적으로 학생들 질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질문을 받지 않으면 내년에 우리는 같이 얼굴을 안 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교과 상담.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직접 교과 상담을 하시는 거죠. 아까 학습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큰 틀의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는 건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교과목 상담하는 거는 바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직접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공통의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신다. 이투센스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단계 시스템 사전 예약 후 40시간 동안 매일 교과서에 질문하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콘텐츠 얘기 많이 하죠. 99% 100%는 이투센스의 학습 콘텐츠들이에요. 뭐 킬러 시리즈, 수능 핏, 5027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저희랑 이제 전수업으로 하고 있고요. 뭐 작전 모의고사, 그다음 데일리 콘텐츠, 매일 시험 본 데일리 콘텐츠, 그다음에 이투센스는 외부 교재에 대해서도 저희는 되게 허용을 해요. 제가 뭐 외부 교재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외부 교재도 선생님들 쓰시게 되면 다 쓰게 해요. 그리고 전국연합 모의고사, 작전 모의고사, 뭐 수능 픽, 강남외부 킬러 시리즈에서 킬러 시리즈부터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를 콘텐츠의 중요성을 유행시킨 것은 대치동에는 모 학원인데 지금은 사실은 저희나 대성이나 거기나 다 콘텐츠 전쟁을 하다시피 만들어서 또 저희 같은 경우 이투스북에는 출판사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콘텐츠 학생들한테 맞춰서 수준별 콘텐츠들이 지금 제작되고 있고 학생들의 반응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이걸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서 그런데 내부의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오전 7시 50분까지 와야 되고요. 자, 당연히 외출 조퇴 학생 임의로 안 됩니다. 학생 임의로.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외부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이 뭐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연락하시면 즉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외출과 조퇴가 허용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외출 조퇴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로 외출 조퇴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매일 아침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돌려받겠죠. 그래서 학원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전자기기 사용은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만 학습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밥 먹는 거 되게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부모님들. 자, 하루에 대부분은 학원에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점심과 저녁, 급식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학생들의 밥에 대한 만족도는 한 5개월 정도 좋습니다. 애들이 10개월인데 5개월 정도 좋은데 5개월 지나면 좀 징징거립니다. 나중에 겪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유는요. 1년 내내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밥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죠? 집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집밥밖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제 점심 먹었던 식당에 오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뭐 남편분이시나 아니면 일하시는 어머님들께서도 어제 먹었던 집에 오늘 또 안 가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근데 애들은 맨날 같은 집에서 점심 저녁을 먹으니까 같은 양념의 반복이니까 한 5개월 정도 지나면 좀 질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처음에 한 3, 4개월 정도는 애들 되게 잘 먹습니다. 살 많이 찌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학원은 한 번 들어오면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오전 7시 50분에 오면 밤 10시까지 이 학원 내에서만 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좀 휴게 공간도 필요하겠죠. 아이들 저희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은 저희 옥상이에요. 옥상을 이렇게 꾸며놓고 뭐 양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앉아 쉴 수도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떠드는 걸 제가 제어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4시간 10분을 내내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14시간 10분을 매일 조용히 있어요? 우울증 걸리죠. 부모님들 자신이 있으세요?
본인 자신 없는 걸 애한테 14시간 10분을 입 다물고 있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 저희 정숙 지도 정숙 관리 철저히 합니다. 어디서? 교실과 자습실과 복도에서. 이 세 곳은 얘기하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디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옥상, 휴게 공간, 그 다음에 매점. 애들 매점에서 많이 삽니다. 자, 아이디에 나가면 매점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매점에 많이 있는데, 여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도 말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우울증 안 걸리지. 그래서 그런 데서 휴게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아, 여기 그게 빠져있네. 그 다음에 독서실 아까 있잖아요. 저희 수업 공간 때 수업 시간과 자습실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라이브, 이거는, 스터디 카페예요. 저희가 개별 독서실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스터디 카페처럼 저런 공간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독서실에 공부하다 또 분위기 바꾸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내려와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렇게 좋은데 애들이 성적이 올라요, 말이죠. 핵심은. 이투센스는 얼마나 대학을 잘 보냈어요? 얼마나 점수가 올라요? 보여드릴게요. 저희의 성적 향상자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93% 성적이 향상이 되고요. 자, 입학 시기별로 조기 선발반에 들어온 애들은 97.2%가 성적이 오릅니다. 정규반에 들어온 애, 2월 때 들어온 애는 96% 성적이 오릅니다. 전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반수반 때 들어온 애는 89%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100분위 점수입니다. 100분위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 합한 거 100분위 점수. 그러니까 세 과목 하면 100분위가 300점 만점이죠. 300점 만점 중에서 자, 조기 선발반에 들어온 애들 성적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00분위 56.3점으로 올랐어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100분위 200으로 들어왔다. 100분위 뭐 예를 들어서 100분위가 220으로 들어왔어. 그럼 평균 한 71 정도 들어왔다 칩시다. 그런데 걔네들이 56점 올랐어. 그럼 뭐예요? 280 정도 되는 거죠. 자, 정규반에 들어오면 48점, 반수반에 들어오면 34점 정도 올랐습니다. 자, 어때요? 조기 선발반부터 시작한 애들이 더 많이 점수 오르고요. 더 많이 점수 오릅니다. 이왕 재수할 거면은 조기 선발부터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 1월 달부터 재수 시작하면은 나중에 지치지 않을까요? 빨리 지칠 거니까 저는 2월부터 할래요. 한 달은 쉬고. 그런 친구들이 말합니다. 재수하지 말라고. 재수에 지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 달 먼저 더 지친다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언제 지칠 것 같냐? 그러면 한 여름 되고 한 8, 9월 되면 지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월부터 시작하면 9, 10월엔 지치겠네요. 11월에 수능 볼 건데 8월, 9월에 지친 애가 시험을 못 볼까요? 9월, 10월에 지친 애가 시험을 못 볼까요? 원래 시험 못 보죠. 시작도 지칠 생각하고 있는 애가 성적이 오르겠어요? 그리고 조기 선발반에 와도 지치지 않습니다. 학원이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학원이 그 정도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혼자 공부하는 애들이 지치는 거죠. 독재하겠다는 애들. 독재하겠다는 애들은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극도 없으니까 지치는 거죠. 학원을 다니면 지치지 않습니다. 자, 이투센스 힘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전에 1등급이었던 애들, 국어 1등급이었던 애가 끝나고 나서 4배로 늘었다는 뜻입니다. 2등급이었던 애도 3배로 늘고요. 수학은 1등급이었던 애가 자, 저희한테 왔을 때 1등급이었던 애가 14배가 늘었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마찬가지고요. 수학 나도 뭐 같은 표현입니다. 국수형 등급합이 등급합 3이었던 애들이 몇 명 없었어요. 16배로 늘었어요. 등급합 4였던 애는 4배로 늘었고요. 이렇게 1년 다녀서 이만큼 성적이 올랐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조기 선발반부터 다니는 애들만 성적표를 제가 좀 까보겠습니다. 전년도, 올해는 아직 수능 성적표가 안 나왔으니까 작년 걸로 얘기할게요. 올해는 아직 수능 성적표가 안 나왔으니까. 작년도에 조기 선발반에 들어왔던 애가 처음 들어올 때 1, 5, 2, 5, 3 등급반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1, 1, 1, 1, 1. 상위 누적이 18.1%니까 0.8% 됐습니다. 자, 5, 2, 2, 3, 3. 봤던 애가 1, 1, 1, 3, 1. 25.3% 했던 애가 2%로 바뀌었습니다. 2, 1, 1, 3, 1. 3.52%가 0.2% 됐어요. 그 다음에 36.8% 지금 3%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대학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4년제 대학을. 맞습니다. 가는 게 아니죠. 이 정도면 어디를 갑니까? 적어도 중대 이상을 간다는 뜻이죠.
자, 자연계입니다. 242, 223 이렇게 왔던 친구가 조기 선발모험 다녔던 친구입니다. 11111. 조기 선발모험 다니는 애들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2학 다닐 건 빨리 다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312 이렇게 왔던 친구 11321 16.3%였던 친구가 3%대로 올라갔습니다. 이과에서 3%대면 어디 갈 수 있죠? 성균관대 갈 수 있습니다. 한양대 갈 수 있습니다. 자, 44433 22.3%였는데 3%로 올랐습니다. 33141 10.6%에 1%로 올랐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대표되는 것도 몇 개만 보여드린 거예요. 즉 재수학원에 보내잖아요. 재수학원에 보내면 부모님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고3하고 다릅니다. 1년 공부해서 제대로 될까? 재수학원에 보냈더니 실패했던, 재수시켰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에서. 장담합니다. 이투스 계열의 학원에 안 보냈습니다. 이투스 엔스를 안 보냈을 거예요. 저희는 공부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엄청난 많이 시키는 게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취약한 것들 다 맞춰주잖아요.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즐거워지고.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학생들 저희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래 빈칸을 이투센서를 자유롭게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세요. 이투센서 1년 다니는 애들한테. 이투센서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원이다. 정말 좋은 최고의 재수학원이다. 애들이 직접 쓴 글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학원이다. 나를 위한 행복한 학원이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학원에서 행복할 수도 있구나, 애들이. 그전엔 이 위에 있는 글들 많이 있었어요. 효율적이다. 근데 이투센스는 강압하는 학원이 아니라 학생을 설득하는 학원이거든요. 그리고 학생과 공감대를 만드는 학원이고.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알려주는 학원이다. 선배들의 평가입니다. 재수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이 하실 역할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너가 재수한다고 바뀔까? 네가 공부하겠어? 제가 원장을 하면서 만점자가 제가 원장이었던 학원에서 3번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원장을 서울대 의대를 보내봤어요. 이과에서는. 문과에서 만점자 3번을 만나러 보고. 물론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만들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예요. 공통점. 다 부모님들이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어주십시오. 근데 너무 믿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답답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학원 갔더니 우리 엔서 원장님이 믿어달라 해서 난 진짜 애를 하나씩 믿으려고 하는데 하는 꼴을 보면은 맨날 집에 들어와서 학원만 갔다 하면 진짜 학원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오면 게임기 들고서 들어가고 집에 오면 휴대폰 보고서 새벽 2시까지 빨리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나갈 내가 새벽 2시까지 폰 보고 있고 너무 답답하신 경우들 있죠. 그럴 때는 전부 다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주세요. 담임 선생님들이 말씀하게 하세요. 담임 선생님 똑같은 얘기를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들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엄마의 잔소리예요. 집에서 싸우지 마세요. 집에서 싸우면 애 성적 안 올라가요. 집에서 싸우면은 애들은 오히려 공부를 못 해요. 겨우 3일은. 왜? 첫날은 엄마가 나한테 뭐라 그러고 화나서 내가 학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둘째 날은 괜히 엄마한테 근데 어저께 내가 그렇게 싸웠던 게 엄마한테 미안해서 내 재수하는 것도 미안한데. 셋째 날은 어떻게 화해할지 화해의 방법을 찾느라고. 적어도 3일은 공부를 못 해요. 우리의 목표는 아이를 공부시켜 대학을 보내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믿어주시라는 거. 중요합니다. 엄마가 맛있는 밥 해주는 거 진짜 애들 좋아합니다. 맛있는 밥 해주시고요.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격려하면 너무 티나니까요. 적당히 무관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얘기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는 엔서의 전문 선생님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강사들이 담임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없지 않아요. 아예 한 명 한 명 케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오타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엔서는 자 꿈이 없던 친구들한테도 자 여기서 제가 영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어를 다 잘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W를 앞으로만 당기면 여기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룰 수 있는 학원이고 삶이 바뀌는 학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재수종합반학원 2008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재수종합반의 강사와 운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투스 계열의 임원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재수종합반 학원에서 만들 수 있는 진짜 진화의 끝은 어디지? 정말로 부모님들의 얘기를 듣고 소비자의 얘기를 듣는 그래서 학원입니다. 앤서러지잖아요.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진짜로 성적이 올라가는 학원 그리고 소비자 만족하는 학원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만든 게 이것이 저는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재수종합반 학원의 진화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한 발 더 어디로 나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떤 학원도 이렇게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수준별, 진도별, 성향별로 100% 맞춰주는 학원은 없다고 제가 장담드립니다. 저희만이 그걸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물리적 공간을 만들었고 그러기 위한 팀워크 있는 선생님들을 모셨고 그러기 위한 전문 달인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1년 뒤에 오늘은 재수반 설명에 참여하시는 부모님은 다 우울하세요. 사실은. 오늘은 우울하시게 재수반 설명에 오셨지만 1년 뒤에 정말 웃으면서 저한테 원장님 고맙습니다. 또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되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긴 시간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